선택은 어떤 과목이 더 있나요? 이번에 과정 추가 변수가 떴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야 된다고요? 정해져 있죠. 과탐 2를 응시해야 되는 학생들은.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경고 말씀드렸죠. 자연계생들 그 2 학생들 상위권 애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과탐 1을 선택할 거예요. 그가 물리로 갈지 생물로 갈지 지구가 갈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영향을 주겠다는 건 정해진 사실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과탐에 대해서 그나마 안정적인 건 뭐냐면 수능은 상대평가예요. 응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 우리가 재학생들이 죄송해요 소리가 재학생들이 줄어들고 재학생이 늘어나면 우리가 왜 위기감을 느껴요? 응시자 수가 불리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학교 교육과정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 맞아요.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인데 그 순서에서 응시자 수를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과학 선택이랑 수능을 선택하는 길은 다르죠. 그건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우선으로 하되 그래도 우리가 기준을 안정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생명과학하고 지구가 응시자 수가 많으니 그걸 먼저 선택하고 내가 종합전형으로 어쨌든 대학을 가는데 물리화학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과에 따라서는. 그때는 이제 물리화학에 신경 쓸 필요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약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화학을 버리고 지구과학 선택하겠어요? 예를 들면 집중하겠어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과학 선택하고 싶은데 의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고민했잖아요. 점수 따기면 지구과학이 좋은데 물리화학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약대는 어차피 생명하고 화학 쪽을 주력을 하는 과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되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수능으로 가는 건 지구과학도 괜찮지만 내신에서는 화학 생명을 먼저 생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신 건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약대는. 그러면 이제 물리 쪽은 좀 배제를 하는데 남학생이 약대를 고려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물리를 추천을 해요. 아시겠지만 공대든 약대든 공대를 가야지만 물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공계 쪽뿐만 아니라 의학계열도 공대는 일단 수학 물리가 되잖아요. 머리 회전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화학만 한 친구보다 저는 물리를 잘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공대를 가는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전공이랑 다른데요? 왜 이렇게 불리인 거 아니에요? 이건 옛날 얘기이지. 오히려 남들과 차별화 전략을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건 아까 응시자 수 많은 거, 생명과학, 지구과학인 거고 그건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내신에서 종합전형을 고려할 때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집중하시는 게 일단 답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질문하신 어머니 답 되셨나요? 짧게 하나만 더. 면접은 어떻게? 네. 면접은 일단은 대학별로, 그 다음에 전형별로, 모집 단위별로 면접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다 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면접에 대한 대비를 좀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럼 오로지 기준되는 건 학생부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거를 했거든요. 자꾸 썰을 푸는데 자기소개서는요 대본이에요. 예전에 쓸 때. 근데 대본을 쓰는데 학생부를 분석 안 하고 쓰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어요. 지금도 그랬지만. 무슨 얘기냐? 학생부 자체는 내 인생이잖아요. 고등학교 생활. 자서전이에요. 그 학생부 학년별 활동들, 이 내용들 부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활동 내용은 없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 느낀 점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거를 내가 자기소개에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면접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즉, 대본을 완성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대본 완성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학생부가 기본 대본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면접의 기본 대본.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느 대학은 면접 무슨 컨설팅을 받아야겠다, 면접에 가서 무슨 스피치를 받아야겠다,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대학에서 평가하는 거 일단 학생부를 먼저 검증하는 게 첫 번째예요. 다만 두 가지 면접을 나눠지죠. 하나는 구술 면접,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좀 사고력 평가를 하는 좀 상위권 대학이거나 의학계열은 구술 면접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기본 인성 면접이에요. 학생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약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금 더 심층적인 면접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은 어차피 학생부 기록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요즘 대학별로,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요즘 사회적 이슈라던가 어떤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 기출 문제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건데 수능이 중요하지, 교과가 중요하지, 학생부가 중요하지, 지금 면접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을 철저히 준비하고 면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가 기본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걸 토대로 그걸 숙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면접 기출 문제라던가 분야별 그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수능 이후에 아니면은 고3 때 할 수 있지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면접의 비중은 학생부 쪽에 저는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그 양대에 대한 그 경쟁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직원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성적들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약대가 이제 실제로 이제 뽑기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학교 레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레벨에 따라 안 움직이고 첫 해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되게 점수가 낮게 나왔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의치 다음에 그냥 약대입니다. 약대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가 한의대보다 높습니다. 지금 약대가.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고1, 2 학생들에게 일단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수시와 정시에 대한 우선 결정과 준비 시기를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원장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소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해요? 제가 할게요. 지금 이제 남학생, 여학생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여학생들이 내신에 강하고 남학생들이 솔직히 내신이 좀 약합니다.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에 강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강한 학생들은 정시에 강한 거고요. 수시 쪽으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극히 1학년 1학기 또 2학기 끝났는데, 뭐 내신이 지금 4점 몇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이제 정시 준비해야죠. 죽었다 깨나도 못 올린다. 4점대 나왔는데 2학년, 3학년 열심히 해서 그냥 1점 몇으로 간다. 다른 애들은 뭡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2점대나 1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아까 소장님 말하는 대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또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 중에서 모의고사 강한 학생들은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2학년 딱 1학기 정도 때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충 설명. 예. 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이 1학년 때 사실 중간고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뒤집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종합전형도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죠. 제가 아까 그 재테크에 대한 부분으로 교과 비중 부담, 그러니까 우리 이자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교과는 3년 내내 투자해야지 이자율을 조금 받고, 종합전형은 조금 더 내가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높은 거예요. 논술은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제가 수능은 비트코인으로 설명하는 거 대박나지 않고서는 쫓다 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내신은 어차피 1학년 때 친구들이 이미 그 상위권 애들이 설정돼 있어요. 특히 일반고는 최상위권들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신이 낮은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점수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착시형성이 재수이 없는 상태의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어쨌든 내신이 내가 불리하니까 정시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원장님과 조금 다른 의견은 이제 수시 선택이 아니에요. 수시 선택 무조건 가는 거고 수능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입시들은. 제가 아까 수시에서 최저를 잡지 않고는 답이 없다 했잖아요. 수능을 봐야지만 돼요. 정시를 지원하고 보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시를 마음에 드는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학생들 심리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욕심 같지만 힘들지만 내신도 챙겨야 되는 건 포기하지 말고 수능은 끝까지 가야 되는 마라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신과 모의고사의 그 차이점, 이건 착시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모의고사는 좀 빨리 준비하셔서 정시보다는 수시 정시를 같이 대비하시라고 저는 좀 보충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힘들겠지만 좀 힘내셔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게 너무 네. 예. 다음 질문으로 이 공부에 대한 얘기니까 원장님께서 그 수리 논술 아마 좀 논술에 대해서 관심이 좀 이제 생기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논술이 제일 많이 뽑기는 하죠, 사실 논술 전형이.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 이제 수리 논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역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보통 이제 수리 논술은 이과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게 수리 논술이거든요. 다행인 건 지금 바탕 논술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그 수리 논술로 대학 가는 학교 중에서 이제 최상위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사관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렇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어차피 수학 상하밖에 안 나오는 거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수원 수투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수원 수투나 그 미적까지는 안 돼 있어도 수투가까지는 돼 있어야지 우리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논술학원에서는 당연히 자기 돈 벌려고 뭐 1학년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학 상하 갖고 무슨 수리 논술을 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 빠른 경우는 고2 1학기, 늦은 경우는 고2 한 2학기 정도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수리 논술 이야기니까 인문 논술은 조금 다르고요. 네. 이 다음 질문은 그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짧게만 해주십시오. 그 입시 분위기가 이제 혼란이 많은데 현재 고1도 수능 정시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한 방향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논술 전형 마찬가지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논술 1학년 준비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수능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어른이 돼서 맞아요. 학생들한테 빨리 준비하려고 제가 강연을 했죠. 근데 지금부터 1학년 때부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라는 건 내신 관리 먼저 하는데 아까 내신 폭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신 내려놓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신 거고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때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 때 누가 준비합니까? 보일 때. 모의고사 때 소풍 가듯이 가는 거지 모의고사 준비해서 가는 식이 없어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때도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고3이 돼서 하는 건 수능은 누구랑 경쟁이라고요? 재수생들 경쟁이죠. 걔들은 2년 이상 했죠. 고등학교 때 했어도. 2년이나 싸운 애들이랑 싸우려면 내가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죠? 그건 공감하시죠? 내 경쟁자가 2년을 한 친구들인데, 선배들인데, 내가 2년 갖고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럼 좀 더 1년 반, 또 빠르면 2년, 요 정도. 그러면 저는 늦어도, 아니, 빨라도 2학년 때부터는 좀 신경을 쓰자. 무슨 신경? 1년 내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목표는 있죠. 학년평가. 학년평가 때만큼은 좀 일주일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년에 4번 봐요. 그죠? 서울 거는 3번밖에 안 보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수능 성적이라 생각하고 좀 모의고사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좀 특히 뭐 3월달도 좋지만 6월달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시간을 좀 더 빨리 하자는 한 학기 정도 빠르면 2학기 정도 생각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네. 그 다음 질문을 이거는 너무 그냥 지금 고려대 정시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등급은 한마디로 어느 정도 하면 고려대 갈 수 있나요? 예. 제가 그 순서대로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서울 의대 요즘 의대가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성대의대, 울산의대 여기가 메이저 의대거든요. 여기는 총 개수를 3개 정도 틀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방 의대라고 하는 데가 서울대, 공대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7개, 6개, 요 정도 틀리면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도 이제 공대는 아니고 이제 높은 과가 한 4-5개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5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대를 물어봤으니까 서울대가 일단 끝나고 나면 서울대는 일단 그 모든 등급이 거의 다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뭐 국어가 2등급이 나오는데 극초 2.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제 더 올라가는 점수. 그러면 이제 서울대가 끝났어요. 근데 연고대가 이제 들어오겠죠. 연고대에서는 다행히 국어나 바탕 중에 하나가 3등급 초반까지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학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저희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재수생 애들 작년 들어간 게 있거든요. 연대, 고대 간 애들도 탐구가 3등급인 애도 있고 국어가 3등급인 애도 있습니다. 근데 3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고대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서사관하고는 차이가 조금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표점으로 한 서너 점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국어나 탐구 중에 하나, 수학은 2등급, 수학은 3등급 나오면 일단 아웃이고요. 일단 수학은 2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근데 국어 탐구는
3등급 초반까지도 가능한데 하나만, 나머지는 다 잘하고. 그리고 서성한도 그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중경외시는 국어 과탐 중에 3, 3이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3, 3이 말이 3, 3이 아니에요. 그냥 2등급입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등급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 애매합니다. 이게 보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표점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그겁니다. 3학년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학년, 2학년한테 제가 이제 정시를 막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표준 변환 점수에서 곱하기 2, 국어 탐구가 곱하기 1.5, 그 다음에 영어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시를 위해서는 또 영어가 전략 과목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조금 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학을 가장 많이 하고 탐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3학년한테 아까 대놓고 막 되게 뭐라고 했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탐구 3등급 나오네, 그 다음에 국어 4등급 나오네. 누가 표점이 높냐면 국어 4등급 나오네. 표점이 더 높습니다. 물론 수학을 좀 다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2학년 한 2학기 정도가 되면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뒤에 답변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는데 학교에서 지구학 선생님이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2학년 때 지구학을 대부분 안 배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딴 과목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대세는 1등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2학년 때 뭐 생물과학을 하든 뭐 물리 뭐를 하든 그거는 내신대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기가 이제 고3 때 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인강이라든지 뭘 이런 걸 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세는 1등 지구과학, 2등 생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학생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화학은 서울에서는 잘 안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변동이 심합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다 쉬웠는데 또 갑자기 너무 쉽게 나오고 이래서 화학은 좀 잘 선택 안 하는 추세고, 물리는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물리 선택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러면 안 돼요. 물리 선택하면 누가 있어 보인다고 그럽니까? 그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 선택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시고 가장 대세는 생물치학입니다. 지금. 네. 오늘 탐구의 중요성을 두 분 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생기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질문이 아주 그냥 뭐 평범합니다. 생기부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그 지금 혹시 예전에 썸머나 다른 수업 받으시는 학생분들 안 계시죠? 없죠. 원래 기본적으로 1, 2학년도 대상으로 학생부 관리가 포커스예요. 설명의 주제가 입시를 다루진 않고요. 근데 제가 오늘 욕심을 냈어요. 왜냐면 관리나 이런 생기부는 너무 뻔한 일인데 들으신다고 해서 그대로 시작 안 할 거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별 의미 없고 차라리 입시를 팩트를 말씀드렸던 거고, 생기부는요, 솔직히 학생들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고, 물론 보조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조달을 합니다. 너희들 자기 계획서는 독립평가서 낼 수 있는 것들 있죠. 수행평가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다 관찰해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제가 생기부 관리에서 대학 입시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전국에서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그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학생들을 보거든요. 예전부터 쭉 봐왔고 차이점은 솔직히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든 어떤 학교 다니든 지방을 다니든 서울권을 다니든 그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른 거고 동아리 활동이 다른 거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기부는요, 앞으로 이제 고교 학생제가 되는 것도 맞춤학습이에요. 내 자녀에 맞는 색깔을 만드셔야 돼요, 생기부는. 그럼 그걸 뭐 할 거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아이들 검사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좀 이따 지금 나오겠지만 문이과 고민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일하는 분들 문이과 관심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는 어차피 계열을 빨리 선택하고 전공을 내가 설계를 빨리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라고 자기가 그때 실시한 겁니다. 교육제도는 그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때 그냥 선행학습만 하다가 조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준비하기 너무 늦었는데 늦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일단 저는 가장 빠른 게 심리검사예요. 가끔 그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좀 상담을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1학년 같으면 추천해요. 2학년은 조금 좀 그러기엔 시간이 그러니 1학년들은 아이 성향부터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맞는 흥미, 적성 이쪽의 코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기준을 알아야 아까 제가 했죠. 대학 입시 기준을 알아야 내가 판단한다고 했죠. 아이한테 맞춰서 기준을 할 거지 대학 쉽게 말하면 요즘 이과가 대세래 내 아이는 문과생인데 누가 봐도 이과를 몰아서 내우실 거예요? 아이 인생이 걸린 건데 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진로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이과를 가야 되느냐 물론 그건 현실적인 거죠. 근데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인생 끝나나요? 평생을 살아야 돼요. 평생 직업을 해야 되고 평생 살아야 돼요. 행복 추구권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저희 아버님 또 썰풀게요. 저희 아버님 교장선생님이셨거든요. 저를 실패했어요. 진로지도에서. 네. 그래서 저는 억울해요. 진로 상담이 어머니 같은 세대잖아요. 상담이라고 자체가 없잖아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찾아가세요. 검사도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국가기관 많아요. 사회복지사님들 그래도 기본검사 해석할 줄 알아요. 진로지도에서 좀 도움 받으시고 아이한테 정보를 주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인터넷 뒤지는 게 아니라 저는 서점을 추천해요. 서점에 가서 각 분야별 책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흥미나 이런 걸 알아야 그 분야대로 맞는 책들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제를 찾아오라는 소리예요. 학교도 절대 주제 주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학교는 커리큘럼대로 운영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학생과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활동 똑같이, 평가 똑같이, 무슨 평가를 해요? 학생부를 가지고. 근데 그러면 전략적으로 내 아이가 관심 있는 특화된, 다른 애들은 관심 없지만 내 아이가 관심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검사를 통해서 기준을 찾아서 서점에 가서 주제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논문도 뒤져보자는 거예요, 주제를. 그리고 그걸 어디서 써먹어요? 수업 시간에, 과제 발표 시간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야 본인이 활동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납득이 안 되시는 표정이세요? 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더라 하면 다 누구나 똑같은 거다 보니까 대학들이 자꾸 그 평가를 안 해요. 종합적인 평가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형식적인 거고 교과평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학들은. 그죠? 그리고 수능체제를 자꾸 거는 거예요. 학력으로 평가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아까 말대로 그런 색깔 있는 친구라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그 중학교 자녀분 계실 수 있지만 고교학생들의 취지는 그거예요. 네 진로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해. 그럼 대학이 그걸 평가해줄게. 이게 기준이에요. 이건 올바른 방향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생기부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1학년들은 검사부터 조금 접근하셔서 아이 성향을 문이과부터 해서 좀 축소시키는 거, 좁히시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이가 서점에서 어떤 분야 쪽에 좀 더 관심 있는 책들이 많은지 한번 조사시켜주는 거. 2학년들은 지금 와서 늦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더 빨리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문이과 빨리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이과 쪽을 준비가 가능한 친구라면 내년까지 이과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2학년 1학기밖에 없는데 뭘 알아보고 조사하고 할 시간 없잖아요. 생기부 이제 끝났어요. 2학기 하나밖에 없어요. 준비하기에 너무나 시간이나 아깝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오히려 이과 쪽으로 좀 하시고 정문과,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중하위권 아이들 기준이 있죠. 3등급, 4등급 그 밑에 아이들은 전 바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과가 답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문과 쪽 가서 성적을 올리게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대세를 가되 내 아이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시라는 거지 그냥 대세만 쫓아가면 쪽부차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다 해버렸죠. 답변 다 했죠.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문과 이과를 못 정했을 때 그냥 이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2학년은 이과 가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기준이 3등급 미만 친구는 문과 쪽으로 잔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성향인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과 성향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 이과로 가는 게 유리한 건 알겠는데 내 아이 성적을 봐서 그냥 문과에 너무 잔류해서 2등급 만들어. 이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이해되시죠? 원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맞는 말인데, 예. 아니, 제가 지금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문과 체질인지 이과 체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걔가 이제 지금 한 35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를 갔는데 저한테 과를 정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야, 뭐 내가 어떻게 너한테 과를 정해주냐. 이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랬더니 그래, 형들 한번 정해볼까? 그러면은 가장 취직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자공학과거든요. 그래서 전자공학과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문과인지 이과인지 이런 명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편하게 가는 데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십시오. 네. 보완 답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이 고교학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이제 무전공 제도로 이제 대학이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가서 또다시 재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과로 선택한 건 대학 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대학 가서 내 전공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계획 뭐 없어요. 이들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면 취업이 또 어떻게 돼요? 대세를 쫓아가 이거 돼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의학계로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답업돼 있잖아요. 제가 검사를 추천하는 건 요즘 대세가 MBTI죠. 아니 저는 MBTI 20년 전에 전문가로 취급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심리검사 때 시켜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학생들을 제가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아이 파악을 해요. 관리를 하고 진료를 하려면 빠른 판단하는 건 검사예요. 아이 성향검사, 학습검사, 진료검사를 해서 최대한 이해 정도를 빨리 뽑아내는 거예요. 병원 가면 피검사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격을 특성을 문의과 모르신다고 하시면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만 정확성이 아니죠. 객관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인 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다음 단계 안 해줘요. 검사 실시만 하고 끝나요. 집에 통지서만 보내주고 끝이에요. 해석도 안 해주고 판단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2차 기관인 전문기관에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제가 20년 동안 그걸 제 현장에서 느꼈던 게 그 중요성을 대부분 모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끝내세요. 근데 저는 그걸 적용을 하지, 고3한테도 저는 적용했었어요. 엄마가, 아이가 허락을 하면. 왜냐면 앞으로 대학 가서 똑같이 반복할 건데, 지금 할 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빨리 정할 때. 저는 아이의 대학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바랍니다. 멋있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질문 딱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그래 요번에 이제 정시 중에서도 내신 반영되는 곳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최소한 몇 등급을 유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제 질문 아마 입시 잘 모르셨을 수 있지만 서울대가 지금 교과 정시 반영을 했고요. 올해부터 고대가 두 번째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물지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시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결과를 보니까 재학생이 2단계에서 뒤집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능 성적에서 이제 내신으로 뒤집는 경우. 이게 일부는 발생을 해요. 근데 그 효과가 크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만큼 효과는 있는데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수능을 뒤집을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고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고대가 거의 3등급까지만 그 변별력의 점수를 제한을 줘요. 그러니까 점수가 별로 안 나는 등급값 컷 아시죠? 등급값 점수 3등급까지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반영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최소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량 평가예요. 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종합 평가를 하는 거고 고대는 산술 평가를 하는데 비율을 반영 비율을 좀 달리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고대의 결과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최소한 고대 기준 하더라도 3등급 이내예요. 내신. 그러니까 정시로 내가 내신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아마 1등급대라고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데 내후년에 좀 학교가 또 확대될 가능성이 연대가 2026학년도에 신설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내신, 그러니까 현재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때문에 기준이 크진 아직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좀 확장성이죠. 서울대 발표했고 고대 발표했고 연대까지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 대학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상을 하는데 내신의 영향력이 아직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원장님께 생원 지원 선택해도 의치안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의치안 가는 학생 중에 선택 과목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생원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연대에서 의대 생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울대조차도 지금 투를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자기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잘하는 거. 그리고
이 등급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점수를 잘 따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그 기존에 나온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